맙소사. 이게 진짜로 벌어지는 일일까요? 태국에서 무시하던 한국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번창하고 우리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완입니다. 저는 태국의 대학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태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더 강대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라 치부했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료 교수들의 권유로 억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는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저녁에 K-팝 공연을 보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에 매료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왜 그 공연에서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들이 가진 힘은 바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지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태국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후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대중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그들의 진정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비롯한 많은 태국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오만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을까요? 그 질문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한때 한국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가지 말자,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한국을 왜 가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에는 이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하지? 라며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죠.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들이 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반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리에서는 한국 노래가 들리고 마트에서도 한국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작 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조차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현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는 태국에서도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는 몇 달 전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그가 손에 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이었어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제품을 사용하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는 자신의 모순된 상황을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한국의 제품이었고 한국 문화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제품과 문화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독창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려고 애써봤자 결국은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 젊은 인플루언서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때 확실히 알게 됐죠. 한국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 영화, 패션, 음식,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가 한국에서 시작된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고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조차도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여행 금지 운동도 결국은 한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증에 불과했죠.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하는 대상이 사실은 그들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태국도 한국처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 저는 한국의 발전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분명 양가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감정의 변화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어요. 친구들은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콘텐츠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도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 우리 태국은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을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이 질문들은 사실 태국이 겪고 있는 변화와 좌절감을 반영하는 거였죠. 우리는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장을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들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은 점점 더 한국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K-뷰티 제품들은 태국의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한국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한국의 강력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죠. 어떤 이들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를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한국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사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에 그 가치를 알렸죠. 우리는 그들이 이룩한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이면의 노력을 종종 잊어버리곤 해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질서를 중요시하는지였어요.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모습,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까지 태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모습들이었죠. 이 점에서 한국은 우리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구조였어요.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은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인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종종 이러한 질서와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관광업이 활성화된 태국에서는 많은 외국인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곤 했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태국의 여러 관광지에서는 무질서한 행동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체로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태국이 지금처럼 무질서한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무질서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죠.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질서정연함과 배려심을 본받아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태국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태국 사람들 역시 한국인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작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느낀 건 우리도 한국처럼 법과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거리나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로 인해 전체 사회가 더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반면 태국에서는 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 등 일상 속 작은 무질서들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혁신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들도 꾸준한 노력과 작은 실천들이 쌓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태국도 개인이 조금씩 책임감을 갖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태국에서도 최근 한국 문화를 접하며 조금씩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캠페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더 질서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개인의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죠. 우리 태국도 이제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야만 해요.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들 역시 처음에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과 태국의 차이점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가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협력 정신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이익보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선진국으로 이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반면 태국은 여전히 개인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는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공공 문제나 사회적 규칙에 대해선 여전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 결과 작은 일들이 쌓여 큰 문제로 발전하곤 하죠. 한국에서 본 작은 실천들, 예를 들어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들이 우리 태국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K-팝 팬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믿어요. 또한 한국과 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태국의 롤모델이 되었고 태국은 그만큼 한국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장점을 살려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과학기술과 태국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그러했듯이 우리 태국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죠. 태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며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 흐름이 점차 커져 태국 전체에 퍼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과 태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서 있어요. 이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로 그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가 느낀 건 진정한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노력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동시에 발전시켜왔어요. 반면에 우리 태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고 이를 잘 소화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외부에서 배우면서도 태국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도전하고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죠. 태국도 그런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어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 태국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태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사회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화까지 우리 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단순히 제도나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질서와 배려들이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처럼 우리 태국도 그런 배움과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태국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부분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인내심과 지혜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가진 힘을 느껴요. 이 힘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한국처럼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제 우리는 그 도전의 길에 서 있어요. 우리 태국이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도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는 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규칙들이 모여 큰 질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큰 틀을 이루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러한 질서와 배려의 문화가 우리 태국에서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해요. 누구도 우리의 변화를 대신해주지 않아요. 태국의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태국도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연도 사람들도 너무나 따뜻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보여준 변화의 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것은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예요. 그 시작은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서도 우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태국은 분명 더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태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흥미를 느끼며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할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던 습관을 고치고 대중교통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작은 대화들이 하나둘씩 퍼져나가면 조금씩 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배려심 넘치는 행동들과 공공질서의 중요성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초였고, 우리 태국도 충분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점점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지만 점차 이런 생각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더 잘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해요. 태국도 과거의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특히 우리가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태국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K-팝 공연을 다시 떠올리곤 해요. 그때의 열정과 에너지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듯이 우리 사회도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의 변화가 태국에서도 일어나길,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태국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오늘도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저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물론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변화는 서서히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곳에 스며들 거예요. 가끔 한국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불신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해서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들의 체계를 우리도 배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반발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가요. 왜냐하면 결국 변화는 대화와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점차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은 결국 우리 태국에도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K-팝 음악을 들으며 그때의 열정과 에너지를 되새겨요. 한국의 에너지,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태국도 이제 그런 용기와 에너지를 가져야 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태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태국에서도 일어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